게 해통 법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해통이 집 밖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수달이잖아. 그 녀석 통통한 게 맛있게 생겼다. 해통은 수달을 잡아서 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수달의 뼈를 언덕 위에 버렸답니다. 다음날 해통이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해통이 언덕 위에 버렸던 수달의 뼈들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여기에 버렸었는데. 언덕 위를 둘러보던 해통의 눈에 수달의 핏자국이 보였어요. 저건 수달의 핏자국 같은데? 해통은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핏자국은 작은 굴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굴 안에는 어제 죽인 수달의 뼈가 새끼 5마리를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해통은 덜썩 주저앉았어요.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인데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일까. 그 일로 인해 해통은 큰 깨달음을 얻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당나라로 가자. 그곳에서 무해삼장 법사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거야. 무해삼장 법사는 인도에서 온 유명한 법사님이셨지요. 멀고 험한 당나라에 도착한 해통은 무해삼장 법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무해삼장 법사의 태도는 무척 차가웠어요. 변방의 사람이 어떻게 불법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난 널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해통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절 안을 청소하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도왔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해삼장 법사가 방 안에서 나올 때였어요. 법사님, 세수하실 물을 가져왔습니다. 성가시구나. 당장 이 절에서 떠나지 못할까? 해통은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먼 변방나라의 사람은 불도를 닦으면 안 된단 말인가? 해통은 너무도 애 같아 화로를 머리에 이고 뜰에 섰습니다. 절 안에 다른 스님들은 깜짝 놀랐지요. 해통! 이게 무슨 짓인가? 다른 스님들이 말려도 해통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울루 펑!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해통의 정수리가 터지는 소리였지요. 깜짝 놀란 무해삼장 법사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해통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정수리가 터진 곳을 만져주었지요. 법사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주문을 외우자 신기하게도 상처가 곧 아물었어요. 그러나 상처 부위에는 왕자 글자에 흉터가 남았답니다. 무해삼장 법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다니. 좋다. 널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해통은 뛸 듯이 좋아했어요. 그게 정말이십니까? 법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겠다. 해통은
무해삼당 법사 아래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지요. 그즈음 당나라 황실에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당나라 황제 고종의 딸이 병에 걸렸거든요. 훌륭한 의원들을 불러보고 수많은 약재도 써보았지만 공주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고종은 할 수 없이 무해삼당 법사를 불렀어요. 어느 누구도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 법사, 제발 공주의 병을 고쳐주시오. 황제 폐하, 저의 제자 해통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어허, 어서 그를 불러 공주의 병을 고치도록 하시오. 당나라 궁 안으로 들어간 해통법사는 단번에 공주가 무슨 병에 걸린지 눈치챘지요. 못된 이무기가 공주님을 병들게 하고 있어. 해통법사는 큰 자루 안에서 흰 콩 한 마리를 꺼내 은그릇에 담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흰 콩이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모두들 공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이무기를 공격해라. 해통법사의 명령에 병사들이 공주 주위를 둘러쌌어요. 그러자 이무기가 흉악한 모습을 드러냈지요. 흰 갑옷의 병사들은 일제히 이무기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무기가 불을 뿜자 상처를 입고 모두들 쓰러졌어요. 역시 흰콩 병사들로는 역부족이로군. 해통법사는 큰 자루 안에서 검은 콩 한 마리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검은 콩을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웠지요. 검은 콩이 일제히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하였어요. 그 사이 몸을 회복한 흰 갑옷 병사들이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함께 이무기를 공격했어요. 가! 결국 이무기가 흉측한 비명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이무기가 사라지자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고종 황제는 크게 기뻐하였지요. 정말 고맙소, 해통법사.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그 못된 이무기를 살려보낸 이유가 무엇이오? 아무리 못된 이무기라도 귀한 생명이지요. 함부로 생명을 앗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종 황제는 해통법사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당나라에 사신으로 와 있던 정공이라는 신라 사람이 해통법사를 찾아왔어요. 스님이 해통 법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법사님, 큰일 났습니다. 법사님께서 쫓아내셨던 이무기가 지금은 용이 되어 신라로 들어와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있답니다. 뭐요? 어서 나와 함께 신라로 돌아갑시다. 정공의 말에 해통법사는 무척 놀랐어요. 해통법사는 서둘러 신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해통법사가 정공과 함께 신라에 도착했어요. 용이 신라 어디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나요? 문익님이라는 숲입니다. 해통법사가 문익리임이라는 숲에 도착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법사님, 나쁜 용을 어서 쫓아내주세요. 그 영 때문에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통법사는 이번에도 자루에서
흰 콩과 검은 콩을 꺼냈어요. 은그릇, 금그릇 위에 콩을 올려놓고 주문을 외우자 다시 병사들로 변했지요. 용을 찾아서 혼을 내주거라. 병사들은 빠른 속도로 휙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숲 깊숙이 들어가 있던 용을 찾아내 공격을 했지요. 해통박사, 내 이나 이번에도 날 방해하는구나. 용이 해통법사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통법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도망쳤지요. 해통법사는 이번에도 용을 그냥 살려주었어요. 용은 전공이 해통법사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공이란 놈만 없었다면 나도 신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전공이란 놈이 해통법사를 데려오는 바람에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다. 이 녀석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용이 전공의 집 주변을 빙빙 돌며 생각했어요. 옳지, 저거면 되겠구나. 용은 전공의 집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용이 몸을 숨긴 버드나무는 누구나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나무로 변했지요. 많은 이들이 그 버드나무를 좋아했어요. 특히 전공은 이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이 나무는 신라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다. 시간이 흘러 신라의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효소왕은 아버지 신문왕을 장사 지내는 길을 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전공의 집 앞 버드나무가 방해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버드나무를 바라보던 관리가 말했어요. 나무가 무척 아깝긴 하지만 버드나무를 베어라. 안 됩니다. 모두들 내 버드나무에서 물러나세요. 병사들이 놀라서 보니 전공이 버드나무 쪽으로 달려오며 소리치고 있었지요. 전공, 폐하의 명령입니다. 나무에서 물러서시오.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절대로 못 뺍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 관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리는 이 사실을 효소왕에게 알렸지요. 효소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차라리 자기의 목을 베라고.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병사들은 다시 버드나무가 있는 전공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전공은 여전히 버드나무 앞에 버티고 서서 움직일 줄 몰랐지요. 관리는 다시 한번 전공을 타일렀습니다. 전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깟 나무가 뭐라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단 말이오? 난 절대로 내 버드나무를 베게 하지 않을 것이오. 어서 내 목을 베시오. 할 수 없군. 그렇게 전공은 어이없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전공이 죽는 순간 버드나무에서 용이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통법사도 없애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통법사는 전공과 무척 친한 사람입니다. 전공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당장 병사들을 보내어 해통법사를 잡아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효소왕이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통법사를 그대로 두면 후에 신라 왕실에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른다. 어서 해통법사를 잡아오너라. 병사들은 해통법사가 머물고 있는 왕망사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들이 왕망사로 들이닥치자 해통법사는 이를 알고 사기병과 붉은 먹을 찍은 붓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들 용에게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 있다니. 병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간 해통법사를 향해 소리쳤지요. 해통법사! 어서 지붕에서 내려오시오! 해통법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병사들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아라. 해통법사가 사기병의 목에다 붉은 줄을 확 그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다시 외쳤지요. 너희 목을 보아라. 병사들은 일제히 자신의 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목에는 모두 똑같이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의 목도 동시에 잘릴 것이다. 그러자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둘러 도망갔어요. 해통법사는 전공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효소왕을 찾아갔어요. 마침 효소왕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 해통법사가 병을 말끔히 고쳐주었지요. 효소왕은 몹시 고마워했어요. 폐하, 전공은 못된 용 때문에 그리 행동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효소왕은 전공을 죽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전공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어요. 잠시 후 해통법사는 기장산에 가서 용을 찾았습니다. 나는 더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러자 용이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해통법사는 용에게 불살개를 내려주었어요. 불살개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계율이지요. 그 후로 용은 다시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답니다.